통로를 부르면 박수 세 번 시작. 노라 지금 우리 어디 가지? 디즈니랜드 가서 뭐 할 거야? 놀 거야. 어떻게 놀 거야? 공놀이하고 공놀이하고 또 아직 지금 미리 생각해 본 거 없어? 가서 어. 생각해봐야겠다. 가서. 그럼 키즈랜드 가니까 신나? 응. 신나는 만큼 만세! 만세! 한 번 더 만세! 마지막 제일 크게 하나 둘 셋 만세! 자, 아무튼 그래서 평범하게 집에서 이렇게 사소한 자랑거리를 읽게 되어서 조금 아쉽네. 아무튼 가봅시다. 자, 10월 5일 제 생일이에요. 와, 그러면 지난주 수업 날짜가 생일이었네. 축하해줘야지 이런 거는. 생일 축하합니다. 광양식 소불고기 맛있네요. 괜찮을 것 같다. 야, 이거 인증샷 좀 보내지. 소불고기 진짜 궁금하다. 기숙사 클린데이 통과했어요. 이번에 기숙사 처음이라 엄청 긴장했는데 통과해서 너무나 기쁩니다. 클린데이가 뭐지? 그런 청소 검사하는 그런 날인가? 이거 통과하고 또 못하면 또 벌점 받고 이런 게 있나 보구나. 오케이. 아이 남친 시리즈. 남친 휴가 나왔어요. 100일 기념 평창 쪽으로 기차 여행 갔다 왔어요. 오랜만에 만났어요. 내일 남자친구랑 천일이에요. 오케이. 몇 년 만에 책을 한 권 다 읽었습니다. 너무 잘했다. 몇 년이란 기간 동안에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을 때가 엄청 많았을 거 아니야. 근데 꾸준히 읽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것이. 잘했어. 민트초코 먹었어요. 민트초코 케이크를 먹었어요. 이런 걸 왜 자랑하고 그래. 벌칙 받은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백신 2차 맞았다는 친구들 되게 많네. 2차 맞았어요. 오케이, 잘했습니다. 나는 좀 일찍 맞았어. 백신 2차를 2번 맞는 동안에 다행히 2번 다 부작용이 없었어서 그냥 그날 저녁에 뒷목 뻐근하다 요거 말고는 전혀 없었어가지고 너희들도 부작용이 좀 없었나 모르겠네. 하긴 그냥 아픈 건 부작용이 아니지. 그냥 이제 그 면역력이 형성되는 과정이니까. 스포츠 아일랜드에 처음 가봤어요. 하남 스타필드 트램펄린 알바 오빠 잘생기심. 네, 많이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남 근처 사시는 분들은. 어제 18시간을 잤어요. 시험 기간에 이게 자랑거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개운하게 자서 행복했어요. 자랑거리 맞지. 푹 잔다는 건, 그리고 자고 나서 되게 개운했다라는 거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행복은 아니지. 수고했어. 오늘따라 제가 더 잘생긴 것 같아요. 인증샷 보내라니까. 그치? 이거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오늘 남자친구가 해군 현역으로 입대했습니다. 그래서 편지 많이 보내주려고 편지지를 10,000원어치를 샀어요. 진해로 갔겠구나. 유튜브 크리에이터 타운에 이번에 모델러로 활약했어요. 요런 거 좀 이렇게 자세히 설명 좀 해줘. 되게 좋은 예 같은데 내가 잘 몰라가지고 축하를 못 해주는 기분이야. 그러니까 크리에이터 타운의 모델러? 이렇게 모델을 했다는 건가 뭐지? 좀 알려줘봐. 되게 좋은 일 같은데. 친구들한테 성진이 형 수업 듣는다고 하면 친구들이 부럽다고 하네요. 좋은 일인데? 보니까 부모님하고 같이 듣는 사람들 좀 많은 것 같더라. 혹시 지금도 부모님 옆에 계시는 집 있을까?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녀분 맡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잘 가르치겠습니다. 네, 마치 옛날에 장인어른한테 인사하는 기분. 오케이, 여기까지. 자, 그러면 수업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는 이 수업을 듣는 네가 행복하면 좋겠어. 너 말야, 너 지금 이거 보는 너. 오케이? 이게 내 수업 속에 담은 유일한 선물. 자, 우리 여태까지 내용 복습하고 시작을 한번 해볼게. 자, 우리가 행복의 공식을 통해서 나름 쌓을 수 있는 행복이 있다고 말은 했지만 문제는 그 행복이 파도에 굉장히 쉽게 휩쓸려갈 때가 많더라.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행복을 가지기 위해선 이 성을 잘 쌓는 것보다 이 파도를 잘 막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이 파도의 정체를 먼저 한번 알아보자. 지난주에 보았던 이 파도의 정체는 뭐냐면은 바로 악함이었어. 인간의 악함이 우리 삶의 행복을 한 방에 무너뜨릴 때가 정말로 많이 있더라.
자, 그래서 그 예로 드는 사건으로 이 두 가지 사건을 언급했지. 첫 번째는 을왕리 음주운전 사건이었고 또 두 번째는 대구 황산 테러 사건이었어. 좀 아마 수업 들으면서 마음이 많이 불편했을 것 같아. 좀 그런 점에서 미안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특히나 이 황산 테러 사건 같은 경우는 내가 이 사건을 처음 알고 나서 이제 나무위키를 통해서 그 정보를 보는데, 막 내가 오열하면서 막 울었었어. 막 새벽에 막 내가 소리 내면서 울어가지고 아내가 놀라서 왔을 정도로, 그만큼 너무나 가슴 아프고 끔찍한 일인데, 문제는 정말 그런 일이 현재형으로 계속 벌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겠지. 근데 너희가 제출한 노트 중에서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한 좀 인상적인 얘기를 좀 봐가지고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해. 대구 황산 테러 사건을 보고 정말인지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저희 가정에도 4살인 막내 여동생이 있는데 오빠로서인지 저도 성진이 형처럼 너무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그치? 특히나 이렇게 감정을 이입할 수 있는 그런 어린 친구가 있는 집이라면 더 공감이 갈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을왕리 사건을 보면서 제 지인 생각이 났습니다. 대전에서도 음주운전 차량에 오토바이 사고가 나는 일이 있었어요. 제 지인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상당 부분 나라가 숨지게 되었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얼마나 우라통이 치밀던지. 그치, 절대 낯선 경험이 아니지. 이런 뭐랄까 타인의 악함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목숨을 잃거나 몸을 다치는 사건이 드문 듯하지만 생각보다 드물지 않은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 이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다는 거지. 자, 그러던 와중에 이번 주에도 역시 이런 류의 사건들이 반복이 됐습니다. 한번 인간의 악함이 우리 삶을 얼마나 괴롭히고 있는지 뉴스를 한번 볼게. 자, 주요 수당 안 줄여 맥도날드 등 근로시간 쪼개기 꼼수. 그러니까 맥도날드에서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서 꼼수를 부렸다는 얘기지. 참 좀 충격이야. 맥도날드면 좀 대기업이고 국제 기업이잖아. 그런데 그런 데서도 자신들을 위해 노동한 친구들의 노동력을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기 위해서 꼼수를 부린다는 게. 근데 아마 너희들 중에서 이런 경험한 사람 되게 많을걸. 왜냐면 나도 기억이 있어. 나도 대학교를 졸업하고서 실용음악 학원에서 알바를 하는데 내 지인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알바를 했었거든. 근데 거기서 거의 돈을 뜯기다시피 한, 그러니까 너무 충격이었지. 진짜로 너희가 나중에 많이 경험하게 될 거야. 너희들한테 노동력을 가져가고 그 대가를 인정해주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나중에 취직해서든 알바해서든 아니면 특히 뭐 프리랜서 하는 친구들은 더 많이 경험할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살아야 돼. 그리고 또 하나, 싱가포르에서 몰카 적발된 한국인 누구길래 신상 공개 망신. 어떤 한국인이 싱가포르에서 그 여자들의 치마 속을 몰래 찍었다가 체포가 되었다라는 얘기겠지. 그러니까 이런 사건도 도대체 왜 벌어지는지. 그러니까 분명히 내 신체 중에 은밀하게 감추고 싶은 부분들이 있고 그것은 누구한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데 악함이 들어와서 그걸 억지로 노출시키고 심지어 그걸 가지고 인터넷에 무분별하게 배포하기도 하고 심지어 그걸로 돈을 벌기도 하는 사건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지. 심지어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니까 숙박업소에서 몰카 찾는 법 이렇게 있더라고. 왜냐면 워낙 숙박업소에서 몰래카메라 설치를 많이 하니까. 이게 참 말이 되는 건지. 그치? 그래서 지난주에 이런 얘기들을 나누었고 너희들 중에서 이런 반응을 보인 친구들이 많았었어. 정말로 악함에 대해서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겠어요. 그 다음에 좀 그 악함으로부터 피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 정말로 이 악함을 대비하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는데 정말로 꽤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돼. 정말로 우리가 중요한 일이거든, 그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 이 악함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점, 그치? 그러니까 확률을 줄이고 어떻게든 덜 피할 수 있겠지만은 정말로 어떤 악함이 마음먹고 나를 해하려 든다면, 내 행복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면은 정말로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 왜냐면은 인간의 악함은 나날이 발전하고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그 악함이 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악함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하는데 정말로 와,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겠구나 싶은 거대한 악함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일단 기업이 만들어내는 악함들을 한번 좀 볼게. 기업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굉장히 큰 돈을 만지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악함을 발휘하려고 마음 먹으면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 자, 그 중에 좀 한 가지 얘기하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동네 놀이터에서 놀이랑 놀다가
놀이터에 미리 모여있던 놀이보다 한 두세 살 많은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놀게 됐어. 그러니까 내가 그런 친구들 만나면 좀 되게 같이 어울려 놀아주는 편이야.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왜냐면은 약간 어찌 보면 뇌물을 주는 거지. 놀이를 잘 부탁한다. 나중에 길에서 마주쳤을 때 아니면 혹은 놀이터에서 놀 때 같이 잘 놀아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의미로 애들하고 나도 막 놀아주고 막 하거든. 그래서 같이 막 이제 뛰어다니는 놀이를 하다가 한 여자애가 되게 숨을 되게 헐떡거리는 거야. 근데 걔가 좀 이렇게 말이 많아 갑자기. 아유 숨 차라 막 괜히 막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그런가 보다 했지. 근데 갑자기 나한테 그러는 거야. 아저씨 제가 왜 숨 찬 줄 알아요? 하길래 뛰었으니까 숨 차겠지?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되게 좀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 아저씨 제가요 옥시살균제 피해 아동이에요.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너네 혹시 그 사건 기억하고 있니? 옥시란 기업이 좀 주가 되어서 일어났던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건. 절대 만만한 사건이 아니었지. 자, 이 사건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어떤 약품이 있어. 이 약품은 살균제 약품이야. 그래서 바닥을 닦거나 이제 그럴 때 쓰는 거지. 대신 절대로 흡입하거나 마시면 안 되겠지. 자, 그런데 이 용액을 그 가습기를 살균하는데 활용하기 시작을 한 거야. 근데 알겠지만 가습기는 액체를 공기 중에 퍼뜨리는 역할을 하잖아. 당연히 사람들이 그 액체를 사람들이 마시게 되겠지. 이제 그러면서 사람들의 건강에 문제가 발생했던 사건.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239명이 사망을 하고 1528명이 심각한 폐 질환을 앓았던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었지. 그래서 이 피해자 대표께서 이 사건을 설명할 때 뭐라 말씀하셨냐면은 안방에서 일어난 세월호 참사이다. 정말 맞는 말이지. 내가 군복무 할 때 우리 병사 중 한 명이 어머니가 실제로 이 사건 때문에 돌아가시기도 하셨거든.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었지.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기업의 악함이 끼어 있어. 일단 연구를 조작했어. 그러니까 사실 이 의혹이 나오기 시작한 게 굉장히 오래되었어. 이게 문제가 되었던 건 2016년이었는데 1995년부터 얘기가 있었거든. 그때부터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그 서울대학교랑 호서대학교에 연구 의뢰를 한 거야. 정말로 이게 문제가 되는지 알아봐 달라. 그런데 거기서 연구를 할 때 기업의 뒷돈을 받아가지고 연구 결과를 조작했지.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미 상품을 만들었고 물건은 풀었으니까 여기에 결함이 있다는 게 인정되면 손해가 발생하겠지. 그래서 이걸 숨기는 거지. 그래서 조직적 은폐를 하기도 했고 실제로 SK케미컬 옥시에서만 이 문제가 일어난 건 아니야. 굉장히 여러 기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SK케미컬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거기서는 아예 TF팀을 꾸려가지고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시도했었어. 자, 그리고 악함은 기업에서 멈추지 않았어. 사법부에도 옮겨오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처벌받은 사람은 몇 명이었을까? 0명이야. 그 액체가 그 직접적인 피해를 만들었다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재판부에서 나왔는데 문제는 그 피해가 증명되는 논문이 쏟아졌다라는 거지. 근데 그 모든 걸 무시하고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어. 이렇게 피해자들은 오늘도 현재형의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 사건을 잘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 특히나 이 사건이 더 안타까운 이유는 뭐냐면은 보통 가습기를 어떤 경우에 많이 활용해? 건강을 위해서 많이 활용하잖아. 그래서 또 환자나 아니면 유아에게 더 많이 쓰고 그러면은 그때 살균제를 사용하는 마음은 그거였을 거야. 내 결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더 건강해지길 바라는 되게 귀한 마음이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살균제를 사용하는 자기의 행동 때문에 오히려 내가 돌보고 싶었던 사람이 죽거나 건강이 더 나빠지는 계기가 되었어. 지금 이 친구도 영재발굴단에 나왔던 친구인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살균제를 사용해가지고 이 친구는 평생 동안 이 호흡 보조기구를 달고 살아야 돼. 내가 살균제를 써서.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 그러니까 기업, 정부, 사법부가 악함을 발휘하면은 정말 얼마나 끔찍한 일도 벌어질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들어. 그리고 또 하나 거대한 악함을 보려고 하는데 나는 환경 이야기도 하고 싶어. 물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지구 온난화를 한번 얘기해보자. 많은 환경론자들이 얘기하는 게 지구가 지금보다 1도만 더 올라도 굉장히 위험해진다. 왜냐면은 여태까지 너무 많이 올랐거든. 그러니까 지구 역사를 보면은 1만 년 동안 4도가 올랐었는데 지금 최근 100년 만에 1도가 올랐다라고 하는 거야. 이 속도대로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진다. 만약에 지금보다 1도만 더 올라가도 폭염, 폭우, 홍수가 막 등장할 것이다. 왜냐면은 특히 태풍 같은 경우는 바닷물이 달궈지면 그게 증발된 기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 근데 바닷물이 너무 뜨거우니까 태풍이 너무 잘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막 홍수가 일어나는 거지. 그리고 2도가 더 올라가면은 식량 생산량이 25%로 줄어들어. 당연하겠지. 점점 더 물은 말라가고 경작이 가능한 땅은 줄어들고. 자, 근데 식량 생산량이 줄어들면은 무슨 일이 발생할까?
아 그냥 좀 배고프고 말지 아니겠지 이걸 이유로 전쟁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 근데 이 이도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환경론자들이 정말로 이 이도를 조심해야 된다. 왜냐면은 이도를 찍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급상승한다. 왜냐면은 이도가 되는 순간부터 빙하가 녹기 시작하거든. 근데 빙하의 역할 중 하나가 뭐냐면은 빙하 왜 얼음 보면은 거울처럼 반질반질 하잖아. 실제로 그런 역할을 해. 그래서 빛이 들어오면 그 빛을 튕겨내거든. 그러니까 지구로 태양열이 오면은 이 빙하 얼음이 이 열을 다시 쫓아내 버리는 거야. 근데 빙하가 없어지네. 그 열이 다시 들어오네. 그러면서 지구가 더 더워지는 거야. 자, 그리고 산불도 더 잘 일어나게 되거든. 요새 그 연초만 되면 해외에서 막 산불 뉴스 많이 뜨지. 왜 그러냐면은 나무가 수분기를 머금고 있으면은 불에 잘 안 타는데 이게 날이 더우니까 나무가 마르는 거야. 더 불에 잘 타. 자, 근데 불에 타면서 그 공기 중에 메탄가스를 올려 보내네. 이 메탄가스가 지구를 또 덥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지구 온도가 막 성장하는 거야. 자, 그래서 그 다음에 3.5도가 올라가게 되면 해수면이 7m가 올라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변에 흔히 보는 바다나 호수들의 높이가 수직으로 7m가 올라가는 거야. 되게 끔찍하겠지? 그 다음에 6도가 되면은 대멸종이 온다 그래. 인류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짐승이 멸종한다 그래. 자, 그러면은 현재 기온이 얼마나 올랐을까? 내가 우리나라 지표를 한번 보여줄게. 자, 이게 통계청 가면 볼 수 있는 그 우리나라 평균 기온이거든. 자, 1973년부터 연평균 기온 보자. 12도, 11도, 12도, 11도. 자, 이 정도 선이었어. 12, 11, 12, 11. 자, 그러면 지금은 몇 도일까? 12, 13, 13, 13, 13, 13, 13, 13. 벌써 우리나라만 해도 50년 전과 비교해서 1.5도가 올랐어. 그렇다면 앞으로 더 빨리 올라갈 수도 있겠지. 그리고 그것도 있어. 지구 온난화가 전염병을 만들 수도 있어. 왜 그러냐면은 빙하 속에 옛날에 죽은 동물들이 얼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빙하가 녹으면서 옛날에 죽었던 동물 사체가 드러나는 거야. 그러면서 그 동물 안에 들어있던 옛날 바이러스, 그 바이러스가 퍼지는 거야. 근데 요즘 바이러스는 다 면역력들을 갖고 있을 거 아니야. 몇 번씩 겪었으니까. 근데 옛날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겠지.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가 뒤늦게 퍼지면서 코로나는 우스울 정도의 전염병이 다시 돌 수도 있는 거지. 정말 심각한 문제지. 자, 근데 이러한 환경 문제의 원인은 뭐야? 기업과 국가의 악함이거든. 마치 사람들이 쓰레기 함부로 버리듯이 뭐 우리 쓰레기 버리면 어때? 뭐 나만 안 버린다고 티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기업과 국가들이 탄소를 배출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환경 문제를 만들고 있지. 그리고 우리 전 세대들의 악함이기도 해. 그러니까 이게 옛날부터 문제가 된다 했었는데 알게 뭐야, 내가 쓸 지구인가? 뭐 후손들이 쓰고 말 건데 난 죽으면 그만인 걸.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그 사람들의 악함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받고 있는 거지. 때로는 정말로 진지하게 노을이하고 새벽이가 걱정되기도 해. 나중에 쟤들이 커서 만날 세상은 어떨까? 이게 물론 여러 가지 사회 문제도 있겠지만 환경 문제 하나만 놓고 봐도 굉장히 심각한데 좀 그런 거 생각하면 되게 마음이 막막해질 때가 있어. 이런 악함은 너무너무 거대하지.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떻게 디펜스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 악함을 떠올릴 때 당장 누가 나한테 뭐 사기치고 아니면 나에게 강력범죄를 하고 요런 거는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한번 막아볼까 생각이라도 드는데 이런 식의 거대한 악함 앞에서는 진짜 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인 것 같아. 자, 근데 이런 현실 속에서 그래도 우리는 행복의 공식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 그래 뭐 어쨌든 세상에 악함이 많지만 그 속에서 내가 돈을 벌고 내 꿈을 이루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뭐가 걱정이야 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자 한번 얘기해보자. 너희가 만약에 로또 1등에 당첨이 되었다라고 해보자. 지금 짠 당첨이 된 거야. 그럼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들어? 막 신나가지고 뭐 사지, 이 돈을 뭐에 쓰고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사람들은 내가 봤을 때 사회 경험이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 빨리 핸드폰 번호 바꾸고 이사 가야지. 아니면 해외로 떠버리거나. 왜? 그때부터 전화통에 불이 나고 내가 돈을 가지고 있다는 걸 누가 아는 순간 사람들이 어떻게든 뺏겨 먹으려고 달려들 거거든. 마치 뭐처럼? 아마존 강에 살고 있는 피라냐 떼처럼. 여기 만약에 돼지 한 마리가 풍덩 빠져봐. 물고기들이 이렇게 달려들겠지? 이게 바로 인간의 악함이야.
행복의 공식은 모든 인류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가 그 행복의 공식을 쥐는 순간 어떻게든 그걸 뜯어먹어 보려는 사람들, 혹은 그거를 질투나서 폄하해 보려는 사람들, 어떻게든 끌어내려 보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피라냐 떼처럼 막 달려들 거야. 아 근데 교수님, 돈 같은 경우는 뜯어낼 수 있으니까 그런 거고 꿈 같은 경우는 걱정 없지 않을까요? 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자, 좀 되게 안타까운 케이스 하나 얘기해 볼게. 옛날에 유키즈 온더 블럭에 최연소 공무원이 나온 적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정말로 대단한 친구였어. 공부도 굉장히 잘하는데 또 외모도 굉장히 예뻐가지고 화제가 되었었지. 7급 공무원. 자, 그런데 이 친구가 방송에 나온 지 4개월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 왜냐하면 방송에 나온 다음부터 굉장히 수많은 악플에 시달렸고 심지어 직장에서도 따돌림을 당했다. 그래. 이 공무원을 이루려는 꿈이 얼마나 간절했겠어. 그 꿈을 이루었으니까 나는 행복하겠지라고 했었는데 그 꿈을 이룬 걸 보니까 사람들이 절대 그걸 가만두기 싫은 거야. 내가 없는 걸 쟤는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막 공격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같이 일하는 동료들마저도 그게 너무 샘나고 질투가 나는 거지. 결국 그 꿈으로 이룬 행복조차도 타인의 악함 앞에서는 굉장히 쉽게 사그라들고 말았어. 그리고 또 이런 일도 최근에 발생했었는데 뭐냐면은 7년 노력 물거품 간병인 사칭의 기술 뵙겠다. 이게 뭐냐면은 어떤 중소기업에서 어플을 개발한 거야. 그게 뭐냐면은 간병인을 연결해주는, 아픈 사람들과 간병인을 연결해주는. 그래서 이 어플을 잘 활용하고 있었는데 대기업에서 몰래 이 기술을 쏙 베껴간 거야. 그리고 막 법적으로 문제없게 막 대응하고 언론사 다 대응해가지고. 얼마나 허무하니. 자기가 옛날부터 소중하게 키워온 아이디어 사업 아이템을 막 활용해가지고 드디어 내가 원하는 어플을 만들었고 그 꿈을 이루었어. 근데 세상은 절대 그걸 내버려 두지 않지. 내 노력의 성과물이지만 어떻게든 뜯어먹으려고 이런 식으로 달려든단 말이야. 특히나 지금처럼 힘 있는 사람이 달려들었을 때 그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걸 빼앗기기도 하지. 사랑은 어떨까? 우리가 고대하던 사랑을 얻었는데 과연 여기에도 악함에 달려들 수 있을까? 있겠지. 자, 이 친구 누군지 알고 있지? 모모랜드의 주희라는 친구야. 자, 이 친구가 학교 폭력 이슈에 시달렸었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알고 봤더니 누구를 학교 폭력했었다. 자, 근데 실체는 그것과 달랐지. 오히려 주희는 학교 폭력 피해자였고 그 글을 올린 사람이 오히려 주희를 괴롭혔던 가해자였어. 자, 나중에 그 친구를 인터뷰했어. 왜 그런 글을 썼냐라고 하니까 샘나서 질투나서 라고 얘기를 하지. 내가 없는 사랑을 쟤는 받고 있거든. 그게 너무 질투나고 샘나는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수많은 악플과 허위사실을 막 유포했던 거지. 자,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도 받으면 당연히 행복하겠지 좋겠지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랑을 갈망하는 또 다른 누군가가 있거든. 내가 없는 걸 쟤는 갖고 있어. 이게 너무 샘나, 질투나, 짜증나. 그래서 그 악함이 어떻게 올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행복의 공식을 손에 쥐게 되면은 그 순간 주변에 피라냐 떼가 달려들 각오를 해야 되는 거지. 자, 그렇다고 행복의 공식을 안 잡을 수 있을까? 아니야. 또 없으면 없는 대로 주변의 악함을 겪어야 돼. 돈이 없어서 겪는 서름, 꿈을 이루지 못해서, 아니면 사랑받지 못해서 주변에 무시하고 악함이 다가오는 게 또 분명히 있지. 그런 걸 보면은 이 악함이란 게 도대체 우리 삶을 얼마나 강하고 끈질기게 괴롭히는지 알 수 있어. 이 앞에서 우리가 쌓아놓는 행복은 굉장히 쉽게 무너지고 말아.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런 악함에도 불구하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 고민을 좀 진지하게 던져보게 되는 것 같아. 오늘 얘기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장소가 있어서 거기를 좀 보여주고 거기서 얘기에 대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해. 집에서 한 20분 정도 걸리는 곳인데 같이 한번 가보자. 자, 지금 거의 다 왔는데 앞에 보이는지 모르겠어. 앞에 아직 글씨가 안 보이겠구나. 자, 여기 로또 입구, 로또 복권을 쓴 게 보이지? 자, 지금 보면 여기에 차가 굉장히 많이 와 있어. 이 차들이 지금 다 복권을 사러 온 차들이야. 자, 근데 재밌는 거는 오늘이 월요일이거든? 월요일이면은 로또 판매가 가장 저조한 날짜야. 왜냐면은 이게 로또를 토요일날 추첨하다 보니까 토요일날 날짜랑 가까워질수록 로또 판매량이 올라가거든? 근데 일요일은 또 안 팔아. 그러니까 월요일이 원래 항상 로또가 제일 적게 팔리는 날이야.
근데 월요일인데도 차가 이렇게 많지. 그러니까 여기가 엄청 잘 팔리는 곳이야. 그래서 아예 매주 토요일이 되면은 이 근처 교통이 마비가 돼. 여기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 하도 몰려와가지고. 그러니까 심지어 여기서 로또를 사기 위해서 일부러 서울에서도 오고 경기 북부에서도 오고 엄청나게 많이 온다라고 하더라고. 사실 로또 구입하는 행위 자체를 비웃는 사람들도 많지. 왜냐면 굉장히 확률이 낮은데 그게 될 거라 생각하냐 이런 식으로. 나는 그 생각엔 동의하기 힘든 게, 소시민들이 행복을 꿈꿀 수 있고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도구는 난 로또라고 생각을 해. 뭐 그게 안 될 거는 본인들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혹시나 라는 희망을 그 일주일 동안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보통 일상생활에서는 그런 혹시나 라는 생각도 가지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이 로또를 구입함을 통해서 자신에게 행복이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꿈을 품는 거지. 그 행복은 소유라는 방법을 통해서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자, 그런데 모두가 갈망하는 그 행복의 공식을 손에 얻는 순간 우리는 그 행복의 공식을 향해서 피라냐 떼처럼 달려드는 주변의 악함들을 마주하면서 살아가야 돼. 그래서 주변이 악하든 어쨌든 나는 내 행복의 공식을 이루어서 행복해질 거야 라는 생각은 사실 이루기 어렵다고 봐. 자, 그런데 여기에 몰려든 사람들은 오늘도 그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삶을 살면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우리는 평생 동안 너무나 많은 악함들과 씨름하면서 살아가야 돼. 하지만 그걸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지.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안녕. 아, 가까이 와. 네가 와야지. 네가. 그런 소리 안 들려. 나는 문어 잠을 자는 문어 만나도 잠을 드는 순간 여인이 새를 잡는 거야. 아빠! 높은 산에 올라가는 나는 초록색 문어. 그다음 뭐지? 장미꽃밭 지나가는 나는 빨간색 문어. 횡단보도 건너가는 나는 줄무늬 문어. 바닷속을 발하면 나는 오색 찬란한 문도라놀이. 자, 미션 추첨. 일단 뺀 미션부터 한번 가볼게. 자, 1kg 찌고 1kg 살 빼기 일주일 안에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리고 잘 뺄 수 있을 거란 보장이 안 돼가지고 알겠지만 내가 살을 열심히 빼고 있잖아.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아. 디아블로 같이 해요. 저번에 얘기했던 대로 아직 디아블로를 구매를 못했어. 그 다음 블랙 프라이데이 때 구매를 할 것 같아가지고 아마 학교 중엔 이게 어렵지 않을까. 그 다음 앞머리 자르기. 얼마 전에 잘랐어. 그 내가 지난주 토요일날 결혼식 축가를 했는데 그때 샵에 갔었거든. 거기서 앞머리를 조금 커트를 해주더라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더 자르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점. 자, 요 세 가지만 빼고 한번 같이 볼게요. 뭐뭐 있는지. 1분에 푸시업 40개. 와, 쉽지 않겠다. 인생 내거 찍어주세요. 군인 시절 썰 풀어주기, 나무 심기, 낚시해보기. 그 다음에 놀이. 장난감 사러 가주세요. 다이어트 강의. 아, 재밌지. 다이어트 강의를 나는 진짜 한 학기 할 수 있어. 진짜 살 잘 빼는 방법. 동네 아이들과 딱지치기 하고 달고나 나눠 먹기. 요거는 달고나 나눠 먹기는 어려울 것 같아. 바깥에서 조리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또 코로나다 보니까 딱지치기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 롤 역해 성대모사 하기. 역해 성대모사를 내가 어떻게 해? 일단 하라만 해보겠는데 글쎄. 나 저기 할 줄 알아. 그 트위스티드 페이트. 역시 민초. 아, 근데 나 진짜 내가 양심을 걸고 말하는 거지만 나 이거 미션 추첨할 때 그 내가 원하는 거 안 나왔다고 다시 찍은 적 한 번도 없어 진짜. 근데 민초가 다행히
지금 4주째 한 번도 안 걸린 거야. 내가 절대로 피한 게 아니라는 점 양심을 걸고. 3대 특정 이거 매주 나오는구만. 그다음에 양갈래 머리 해주세요. 원칩 챌린지. 아 무섭다. 제가 오늘 뭐 먹었는지 맞춰보세요. 조커 분장하고 산책해주세요. 아 요거 어렵겠다. 요거 뺄게. 왜냐면은 이건 일단 내가 분장도 할 줄 모르거니와 산책을 하게 되면은 어떤 나의 인격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주변에. 그치? 또 내가 부모님하고 또 같이 살고 있다 보니까 부모님의 명예도 내가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요건 어려울 것 같아. 옛날 사진 보여주기. 춤춰주세요. 할리퀸 스타일로 머리 해주세요. 할리퀸 스타일로 염색은 어렵겠지만 스타일은 할 수 있겠지. 근데 33살 아저씨가 할리퀸 스타일로 머리를 하는 걸 정말로 보고 싶니? 오케이 여기까지. 랜드 비트윈 2부터 112까지 이제 하면 하나 둘셋 45번 뭐지? 아 짐작이 안 가는데. 45 잠깐만, 이 느낌이 민초인데? 민초 50 49 48 47 오케이 민초 아니다. 내가 어떻게 뭐 내가 수작한 게 아니잖아. 그치? 46 아 미음이네. 뭐지? 하나 둘셋 물구나무 서주세요. 오케이. 다음 주 미션 물구나무 서가지고 내가 인증할게요. 다음에 봅시다. 안녕.